손흥민 선수의 LAFC 합류가 MLS 시장에 막대한 파급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LA 상권과 관광업계에서도 이른바 손흥민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인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사회보장 번호와 건강보험 정보 등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유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을 사칭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금 구매를 유도하는 금괴 사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세계주를 중심으로 금 가공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대규모 수자원 확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40년까지 900만 에이커피트의 신규 물 공급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해안에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주립공원에서는 북방 코끼리 물범 수십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 오브 호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의 세 번째 핵 협상에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동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핵시설을 해체하라는 미국 입장에는 미치지 못했고 다음 주에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근접이 제한되고 경비가 삼엄한 가운데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세 번째 핵협상. 이란이 테이블에 올린 제안은 두 갈래였습니다. 먼저 우라늄 농축을 일시 동결하겠다는 것. 핵무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기술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영구적인 농축 중단이나 핵시설 해체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우라늄 비축량 이전 요구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در موضوع رفع تحریم ها و مباحث هسته‌ای به صورت خیلی عملیاتی و با پیشنهادها و ابتکارهایی که قابل اجرا هستند باشیم. 미국은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시설 세 곳을 모두 해체하고 남아있는 농축 우라늄을 모두 미국에 넘기라고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은 협상 대표로 트럼프 대통령 중동 특사인 윗코프와 함께 맞사위 쿠슈너까지 내보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도 중재 역할을 한 오만 외무장관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고 양측 대표단이 각국 정부와 협의한 뒤 다음 주에 국제원자력기구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술적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분위기 속에 미국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다시 추진하는 시도를 해왔다는 증거가 있다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원칙은 매우 단순하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을 원하지만 다른 선택지들도 있다면서 군사행동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LAFC 손흥민 선수의 첫 풀 시즌이 시작되면서 미국 스포츠 시장이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손흥민을 보기 위한 관광 상품이 쏟아지고 LA 관광청까지 홍보 모델로 내세우며 이른바 손흥민 효과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 프로축구를 뜨겁게 달궜던 손흥민. 시즌 후반에 합류했음에도 리그 선수 랭킹 3위에 이름을 올리며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LAFC를 단숨에 우승 후보로 끌어올린 건 물론 MLS 시장에도 막대한 파급력을 일으키며 흥행과 경기력을 동시에 입증한 겁니다. 이른바 손흥민 효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When Sonny joined, we saw in our broadcast numbers domestically 60% increase. Globally, we doubled our broadcast viewership. And on social media, on certain platforms like YouTube, we had quadruple-digit growth. So
across the board, the impact has been not only positive, but it's been positive in a very, very dramatic fashion. LAFC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합류 이후 보도량은 289% 증가했고 콘텐츠 조회수는 무려 594%나 뛰었습니다. 검은색 홈 유니폼은 영입 발표 직후 단 몇 시간 만에 전량 매진됐고 당시 등번호 7번이 새겨진 유니폼은 전 세계 스포츠 스타들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유니폼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관람 문의도 400건 이상 늘면서 구단 측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수준의 흥행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파급력은 LA 전역의 상권과 관광업계까지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반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 트립은 손흥민 선수 합류 이후 LA행 항공권 예약이 34%, 숙박 수요는 7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LA관광청은 손흥민 선수를 대표 모델로 발탁해 월드컵 개최 도시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We're so excited to be able to welcome the world to Los Angeles, and particularly from the Korean market. Korea has long been one of our top 5 international markets, but with the addition of Sonny to LAFC's roster, you literally have a generational talent. And that is going to not only build so much attention for the beautiful game in Los Angeles, but it's also going to be a significant reason for Koreans to come here to Los Angeles. 관광청이 LA를 대표하는 얼굴로 한국인 축구 선수를 전면에 내세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LA의 상징인 할리우드 사인을 배경으로 등장해 슈팅을 선보이는 손흥민의 3D 광고는 서울 코엑스 일대에 전시됩니다. 경기장 안에서의 활약은 물론 관광과 상권, 글로벌 브랜드 가치까지 손흥민의 존재감은 LA 도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미전역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미국의 주요 정부 의료 행정 처리 업체인 컨듀언트 비즈니스 서비스는 사이버 공격으로 현재 최소 2,500만 명의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 2024년 10월 21일부터 2025년 1월 12일 사이 악성 해커가 시스템에 침입해 개인 이름과 주소, 사회보장 번호, 건강보험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텍사스에서는 1,540만 명, 오리건에서는 1,050만 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 측은 현재 피해자들에게 수십만 명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과 신원 도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비정부 민간 기업의 데이터 유출 가운데 최대 규모로 꼽히며 일각에서는 역사상 최대급 데이터 유출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년층을 노린 대규모 조직 사기 사건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이른바 금괴 사기, 골드바 스캠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3개 주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텍사스주 콜린 카운티 셰리프국은 조지아주 디캡 카운티 디케이터에 위치한 말라니 주얼러스를 포함해 텍사스주 리처드슨과 플로리다주 알타몬테 스프링스의 금 가공 업체 등 총 3곳에 대해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사기 조직이 연방수사관이나 정부 관계자를 사칭해 고령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자산 보호가 필요하다며 현금을 인출하거나 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조직이 보낸 전달책이 피해자들로부터 금과 자산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디지털 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확보된 금 일부가 관련 업체를 통해 녹이거나 가공되는 등 자금 세탁에 활용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 29일 텍사스에서 시작된 대규모 조직 사기 수사의 연장선으로 용의자들은 북텍사스 지역 노년층을 집중적으로 노려 금과 현금, 암호화폐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와 추가 체포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수사당국은 조직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잇따른 폭우로 베이 지역 저수율이 크게 회복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미래 가뭄에 대비한 대규모 수자원의 확보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 관리국은 기후변화로 가뭄과 폭우가 반복되는 등 물관리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워터플랜 2028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특히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 오는 2040년까지 900만 에이커피트의 신규 물 공급량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약 1,80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물에 해당합니다. And how we can do that is we can be smarter about how we operate our reservoirs, and we also can really lean into groundwater recharge and try to get more of that flood water into the ground, slow it down, spread it out, sink it down into our aquifers so we can store it for the dry year that is surely just around the corner. 이번 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상원 법안 72호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수자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지하수 저장시설 확충 등 구체적인 수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정책이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해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물 절약을 강화하기 위한 주정부의 장기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샌마테오 카운티의 한 주립공원에서 북방 코끼리 물범들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아니오 누에보 주립공원은 최근 검사 결과 새끼 북방 코끼리 물범 7마리가 고병원성 조류독감 양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발견된 코끼리 물범 사체는 약 30마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된 물범들은 심각한 호흡기 이상 증상과 함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신경계 이상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에서 코끼리 물범 개체군의 최대 95%를 폐사시켰던 치명적인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ve been working with mass mortalities of wildlife for over a decade now, and I had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현재 연구진들은 감염 개체 간의 바이러스 변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체를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아니오 누에보 주립공원의 코끼리 물범 가이드 투어는 다음 달까지 전면 취소됐습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기숙사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학생을 체포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아이스 요원들이 실종자를 수색 중이라며 기숙사 출입을 요구했고 이후 아제르바이잔 출신 유학생 엘미나 아가예바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요원들이 기숙사 출입 과정에서 허위 설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기숙사를 포함한 비공개 공간에 진입하려면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며 행정영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해당 학생의 비자가 2016년 수업 불참으로 종료된 상태였고 건물 매니저와 룸메이트가 자발적으로 출입을 허용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이스 내부 지침에 따르면 최종 추방 명령이 있는 경우 행정영장으로도 강제 진입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어 영장 종료와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고속정과 쿠바군의 무력 충돌이 발생해 미국인을 포함해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쿠바 정부는 어제 플로리다주에 등록된 고속정과 쿠바군이 영해상에서 총격전을 벌여 탑승객 중 최소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으며 쿠바군 소속 군인 1명도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속정 탑승객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쿠바인으로 무장을 한 채 쿠바군을 향해 먼저 총격을 가했고 탑승객 중 2명은 테러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며 이들은 쿠바의 침투에 테러를 저지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측은 피해자 신원과 함께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최소 1명이 미국 시민권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영해상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현재 국토안보부와 해안경비대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미국이 쿠바에 대한 원유 금수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발생했으며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양국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무인 택시 웨이모가 서비스 지역을 대폭 확대합니다. 웨이모 측은 텍사스주 댈러스와 휴스턴, 샌안토니오 그리고 플로리다주 올랜도 등 4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무인 택시 운행을 새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등 추가 도시 진출도 검토 중이며
기존 운영 지역 대비 2배 수준까지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마이애미와 오스틴 등으로 서비스를 넓힌 데 이어 이번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웨이모 운영 도시는 미국 내 총 10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현재 웨이모 차량은 매주 40만 건 이상의 승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누적 운행 횟수는 2천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면서 텍사스에서는 스쿨버스 정차 신호를 무시한 채 차량이 주행한 사례가 보고됐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웨이모 측은 일부 사고 사례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차량의 사고율이 일반 운전자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보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관계는 미국에 달렸다며 핵 보유국 인정 등을 조건으로 대화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비난을 이어갔는데 열병식에서는 이례적으로 핵심 무기 체계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15,000여 명의 병력이 운집한 평양 김일성 광장 위로 화려한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북한은 5년간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9차 당대회를 성대한 열병식으로 마무리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으론 같은 가죽 코트를 입은 딸 주애가 섰습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 전방부대 등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는데 이례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핵심 무기 체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무력 과시보단 내부 결속에 초점을 두고 특히 미국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도 당대회를 마치며 조건부 북미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촉듯이 정책을 처리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미 관계의 전망은 미국에 달렸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달 중국 방문을 앞두고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회담을 요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선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을 재확인하며 날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한국을 동족이란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거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도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핵무력 강화 의지도 거듭 강조하면서 수중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인공지능 무인 공격기, 정찰 위성 등을 추가로 개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 공존 노력에 호응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결 의식,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또 상응하는 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우선 북미 대화 재개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조건부 북미 관계 개선 의향을 언급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미 관계는 미국에 달렸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MBC의 이메일 질의에 백악관은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하는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화한 역사적 정상회담을 3번 개최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동시에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도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대화를 이어가자는 기본 방향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는 원칙엔 변화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철회하면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촉듯이 정책을 처리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북미 관계 전망은 미국에 달렸다고 밝히며 다음 달 중국 방문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의도를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백악관의 답변은 비핵화란 큰 원칙은 유지하겠다면서도 공식 접촉이 없는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선 전제 조건 없는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제 조건 없는 대화라는 사실상의 미국 측 역제안을 북한이 어떻게 해석해 반응하느냐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핵무력 강화를 선언한 북한이 당장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안보라인 당국자들의 움직임은 제한적으로나마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미국이 현재 모든 교역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15%까지 즉시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행정부 내부에서는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밝힌 이후 실제 시행 방식과 시점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케빈 애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현지 시간 25일 인상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답했는데요. 이어서 관세 조정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과 합의 상황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모든 나라가 아닌 일부 국가에 대해 15%로 인상할 수 있다며 선별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새 관세 조치 역시 추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만큼 행정부가 시행 방식과 범위를 놓고 여지를 남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대통령의 공언 뒤에 당국자들의 엇갈린 해석이 잇따르면서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협상 교착 국면 속에서 반년 만에 전사자 시신을 교환했습니다. 크렘린궁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사망한 우크라이나 군인 시신 1,000구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했고 대신 러시아는 자국 전투원 시신 35구를 넘겨받았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8월에도 전사자 시신을 교환했는데요. 전사자 시신 포로 교환은 4년째 전쟁 중인 두 나라가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양국은 지난해 6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회담에서 전사자 시신을 각각 6,000구씩 총 12,000구를 교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3,300만 명 가운데 20만 명이 대만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 디지털발전부가 쿠팡 대만 법인을 현장 점검한 결과 쿠팡 한국법인 퇴직자로 지목된 공격자는 2천여 개의 IP 주소를 이용해 대만 이용자 20만 4천여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 주소는 물론 상세한 주문 기록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쿠팡 측은 한국과 대만의 데이터베이스는 완전히 분리돼 있어 안전하다라고 강조해왔는데요. 하지만 대만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두 데이터베이스의 백업 키가 동일해 외부 접근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 당국은 앞으로 추가 포렌식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중한 법적 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의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중국 업체 DJI의 로봇 청소기에서 심각한 보안 결함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기술 매체 더버지 등에 따르면 이 엔지니어는 새로 산 로봇 청소기를 게임패드로 조작하려고 내부 설계를 살펴보던 중 취약점을 알아냈는데요. 실제로 그가 개발한 원격 제어 앱으로 서버에 접속하자 전 세계 24개국에서 작동 중인 로봇 청소기 7,000대가 마치 명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동시에 응답했고요. 단순한 조종을 넘어 기기에 달린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사용자의 실시간 영상과 음성 정보까지 고스란히 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위치 정보, 수집된 메시지 10만 건 역시 해킹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는데요. DJI 측은 보도 이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밝혔지만 해당 엔지니어는 보안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이처메릭 후코이단을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 메딕.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코스피가 6천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6,300선마저 넘으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로 높였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6천 돌파 단 하루 만에 2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6,100과 200을 넘어 가볍게 6,300마저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뜨거웠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이 모두 7% 넘게 급등하면서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21만 원대로 올라섰고 SK하이닉스는 110만 원을 눈앞에 뒀습니다. 두 종목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2천조 원이 넘었고 특히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해 미국 월마트를 제치고 전 세계 10위에 올랐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통해 폭발적인 인공지능 수요가 확인되면서 반도체 투자 심리가 다시 불타오른 겁니다. 엔비디아의 작년 4분기 매출은 우리 돈으로 98조 원에 달했습니다. AI에 대한 물론 여러 가지 또 파괴론 자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요 자체는 여전히 엔비디아 실적에서 보듯이 강하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시켜준 부분들이고요. 다만 기관과 개인이 1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내다 팔았습니다. 단순 차익 실현 매물도 있지만 외국 기관들의 기계적인 투자 비중 조절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 비중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해외 기관도 한국 증시 투자 한도를 맞추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겠죠. 조금은 줄여가면서 기계적으로 운영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권가에선 AI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올해 들어 46% 단기 급등한 만큼 여전히 시장 과열 우려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AI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로 높여잡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낮아졌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으로 14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2차 조사를 통해 혐의를 따져본 다음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경찰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조사받으러 들어간 지 14시간 만입니다. 김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차로 향했습니다. 오늘 첫 조사였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받는 의혹은 모두 13가지. 이 중 핵심은 공천 헌금을 둘러싼 의혹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전 당시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아내를 통해 3천만 원을 받았다 뒤늦게 돌려주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전 같은 당이던 강선우 의원이 공천 헌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의 아내가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 또 김 의원이 둘째 아들의 송실대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 보라매 병원 진료 특혜 의혹과 대한항공 편의 수수 의혹 등 기업 유착 관련 의혹들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5달 만입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에도 대면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틀 연속 혐의 전반을 따져 물은 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이견을 보였던 대구 경북 통합이 결국 찬성으로 정리됐습니다. 반대를 했던 이유가 행정구역을 통합하면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대전과 충남만 남았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으로 진통을 겪던 국민의힘이 결국 해당 지역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통합 찬성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구 지역 의원들은 모두 찬성에 투표를 건너뛰었고 전남 광주 법원과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지도부에게 요청하고 의견이 엇갈린 경북 지역 의원들은 투표를 진행했는데 대부분 찬성이었습니다. 대구 경북의 북부권 의원들께서 이제 강하게 반대 어필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찬성이 우세해서. 다만 일부 의원들은 무작정 다수결로 가서는 안 된다며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성급한 처리를 반대하며 전면적인 재검토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의원들은 행정통합 후 역차별 등을 우려해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들까지 통합 시에 대한 불씨를 살리라며 압박에 나서면서 찬성으로 의견이 정리된 겁니다. 결국 송원석 원내대표는 대구 경북 의원들의 뜻을 민주당에 전달해 법사위 처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전남 광주와 충남 대전, 대구 경북 등 통합법안 3개가 한 번에 처리될 전망이었지만 충남 대전과 대구 경북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통합에 긍정적이었던 국민의힘이 뒤늦게 반대했기 때문인데 결국 6.3 지방선거 셈법 탓이란 지적이 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지방선거하고 많이 맞물려 있습니다. 대구 경북이 이대로 있으면 이제 자치단체장이 2명이 되는데 이제 합쳐지면 하나로 되고 그게 많이 복잡한 정치적인 그 역학 구조가 있어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통합 논의를 재개하면 다음 주 처리 예정인 전남 광주 통합법과 함께 대구 경북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충남 대전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지만 대구 경북 통합을 고리로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2026년 아스테바 헬스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과 비용도 걱정하지 마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플랜은 연체대 3,560불까지 치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이상으로 2월 26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